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영통 2강에서 화성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데니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매요. 파란 색깔 요런 표지가 2026년 요 표지가 있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고, 그거는 PPT를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화성고 교복 내신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 교복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복 표지는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작은 조그만한 소책자에 메모를 필요하면 해 가시면서 같이 화성고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게요. 제목은 화성고 1등급 전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혹시 지난번 설명회 때 제 설명회를 한번 오셨던 분이 계실까요? 지난번에 계십니까? 그 분들께서는 제가 고3 아들이 있고, 그렇죠? 잠을 잘 안 자며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처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이가 올해 고3이고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잘 안 잡니다. 오늘도 잠을 안 잤고 잘 안 잡니다. 그게 큰일인데 잠이 안 와요. 일을 하고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아이들 상담도 받고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지금 예비고1 반 학생이 지금 개강을 해서 12월 6일에 돌아가고 있는 반이 있거든요. 화성고 합격자 친구들은 12월 27일부터 오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미 화성고에 합격한 것 같은데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 새벽에 카톡합니다. 새벽에 질문하면 3시 40분, 3시 반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받아주고 있고,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까지 못 기다리시겠으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정말로. 자, 일단 제 소개인데요. 2003년부터 영어 강의 시작했고요. 제 특징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정말 성실히 잘 만들고요. 아마 주변 학원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죠. 화성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도 실력도 출중하시겠지만, 문제나 자료의 퀄리티는 아마 제가 누구 못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새벽까지 계속 톡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고는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주중에는 주말도 마찬가지지만 바빠서요. 다른 과목 때문에 주중에는 저랑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방학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중의 관리는 엄밀히 말하면 관리라고 하기 힘들어요. 학원에 왔을 때 관리, 테스트 관리 이런 거는 관리고요.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저는 오늘 제 발표를 두 가지 질문만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성고 내신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올해 미달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내신이 너무 어렵다고 아이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나한테 지금 어려운 상태라면 어떻게 방학 또는 학기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와서 모르니까요. 화성고를 준비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하진 않았으니까 2024년 말에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06년생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06년생 화성고 학생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험지를 보여주고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막 해주는데 새로운 세상 같더라고요. 여긴 좀 특별한 학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기출 문제를 다 팠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팠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출처 다 찾아보고. 그래서 6년은 안 되지만 거의 6년에 가깝게 그 시험지를 다 들여다본 결과 화성고는 선생님에 따라서 시험 스타일이 달라지는 학교입니다. 매우.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성향도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파헤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헤친 결과 화성고 내신은 감당 불가 수준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징이 있다면 여기 이제 06년생, 07년생, 08년생 시험
시험 이거는 제가 아니지 07년생, 08년생, 09년생이 1학년 때의 시험지입니다. 이건 제가 가르쳤던 화성고 1학년 학생의 시험지인 거고요. 일단 애들이 기본 실력은 다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중학교까지 영어를 잘하던 학생들이고 화성고는 전교 꼴등도 사실은 199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9점에서 200점 사이의 학생들 사이에서 1등부터 300등이 줄을 서는 학교란 말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영어 시험을 봤는데 60점대고 어떤 학생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 학원에서 소개시켜준 친구도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갔더군요.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선생님 저는 5번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화성고 지문 개수가 120개, 130개 이런데 5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건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다라고 일단 제꼈습니다. 5번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인드는 요 정도 선입니다. 중학교 때 점수 잘했고 괜찮았는데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생각해보면 서술형도 없는데 객관식인데 그것도 문제수도 제가 다른 학교 가르칠 때 어떤 학교는 38문제 나왔거든요. 그거 50분 안에 못 풀어요. 엄청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25문제, 어떨 땐 24문제, 이번 기말고사 26문제 이 정도 선이거든요. 문제수도 적고 서술형도 없는데 왜 나는 그 점수가 안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빨리 어떻게 깨트려 줘야 되냐면 수학 문제를 풀듯이 영어를 대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여기 앉아있는 예비고1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영어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수학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이 이거 아닌 것 같고 찍찍 긋고요.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서는 화성고 시험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수능이요. 올해 수능이 지금 여기 오답률이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답률 순위로 이렇게 쭉 8위까지 놓고 보면 지금 보면 빈칸 추론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제목, 그렇죠? 그다음에 삽입, 순서, 요약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킬러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고는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릅니다. 정확하게. 배점도 뒤로 갈수록 빈칸일수록 높고요. 아주 킬러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데 서술형이 없는 화성고 메모하실 수 있으세요? 서술형이 왜 없을까요? 화성고는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기를 바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정시로 의치 한의대, 의치 한의학수 보낸단 말이에요. 메디컬 보낸단 말이에요. 수시로도 보내지만 정시가 일단 메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안에서 경쟁을 하긴 하더라도 당연할 정도로 수능 1등급이 나와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지금 3.11%짜리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에서도 수능 1등급이 나오게끔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수능처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애는 서술형이 있어요. 그때는 수행평가에서 영작이 빠지긴 하는데 왜 화성고 영어 내신이 악명 높냐면 여기도 메모를 해주세요. 왜 높을까요? 선지가 어려워요. 선지가. 일반고의 선지랑 비교를 불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선지를 걸러내는 법을 몰라요. 이건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데 타석에 서서 그 보더라인에 꽂히는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감 못 잡고 그냥 삼진 아웃되고 나오는 느낌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녀요. 순박하게.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이 겨울에, 이 겨울 방학 때 지금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다음 수능 모의고사 화성고 내신 같지 않아요. 비슷하다면서요. 서술형도 없고 선지 어렵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렇게 들어가면 화성고 내신은 자유롭고 지엽적이에요. 그것도 메모 가능하십니까? 되게 자유롭습니다. 분량이 어떤 지문은 한 페이지의 절반이 다 지문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어떤 지문은 어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는 엄청나게 지엽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엽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읽은 지문이잖아요. 학생들이 120지문이라도 어쨌든 봤던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본 지문인데 선생님이 그걸 변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하듯이, 머리 좋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데 암기하듯이 봤던 내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 두 번째요. 메모도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기본기, 화성고 영어 내신 네 가지 변별 요소 중에서 우리가 흔히 피지컬이라고 말하는 이 기본기는 적어주시면 어법, 어휘, 해석, 이 세 가지예요. 어법과 어휘와 해석. 잘 안 됩니다.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하던 대로, 중학교 선생님하고 잘 습관 잡힌 대로 그냥 합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최고로 잘 먹혔을지 모르는데 어려워진 수능 수준의 고등 내신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어휘는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화성고에서 주장창 미는 워드마스터를 완벽하게, 그 정도 레벨까지, 고3 수준까지 완벽하게요. 어법은 어느 정도까지? 어법은 역시 마찬가지 고2에서 고3까지 가야 돼요. 고3 어법 수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해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주는 방식대로, 행동 강령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 그것도 기본기예요. 선지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갖춰놔야 됩니다. 언제요? 겨울방학 때. 기숙사 들어가면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앵커링,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여기다가는 변형이라고 써주세요. 변형. 어마무시하게 변형합니다. 예전에는 원문을 갖다 쓰셨습니다. 2023년까지 그 기조가 심했어요. 제가 2023년에 여기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이거잖아. 이거 제가 너무 잘하는 건데 이거 원문에서 따가지고 조금 변형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잖아.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그걸 이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원문을 잘 안 쓰십니다. 본인이 직접 영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어디에도 없는 글이에요.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AI 도움을 받기도 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이 쓰십니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 속수무책이죠. 그렇게 되면. 변형합니다. 그럼 본문에 대해서 암기하듯이 갖고 있던 지식이 오히려 독이 돼요. 변형이라고 쓰셨죠. 외부 지문을 이용해서 매시업을 하기도 하고 원문은 조금 자제하는 추세이기도 하면서 선생님이 영작을 해서 아예 만들어서 글을 덩치 있게 만들고요. 세 번째, 시간의 압박. 자, 26문제라고 치면 1분 48초 만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일반고의 영어 내신 문제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수능 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선지도 막 까다로워요. 1번도 답 같고 2번도 답 같은데 5번도 답 같으면 이 세 개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간단 말이죠. 1분 48초라고 써주십시오. 1분 48초. 이거 방학 때 문항 단위로 시간 재면서 연습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뭐 방학 때 어법 한 바퀴 돌릴게 그건 일반고의 얘기고요. 화성고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결국 1등급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수행평가 40%라고 써주세요. 40%. 단어만 외우면 좋겠지만 단어가 수행평가, 이번 수행평가 단어 범위 발표하면 보면 1000개, 1250개 뭐 이렇게. 그럼 그거를 그만큼 해서 그 수행평가의 컨텐츠를 그냥 단어만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영작을 해야 됩니다. 영작. 그럼 이 수행평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드마스터 암기가 끝이 아니라 영작을 첨삭해 줘야 됩니다. 언제? 방학 때요. 늦어요. 3월 시작하면 늦어요. 저 모르는데요, 못하는데요, 영작이 약하는데요. 에세이 영작하고 다르죠. 문장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방학 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아이랑 소통을 하면서요. 아이가 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시간 내내 이제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첨삭을 한다거나 자료를 준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곧 관리인 거예요. 이게 되면 관리가 되는 거고, 기숙사 학교니까요. 이게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지금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배웠던 교재 본문이에요.
일반적인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66단어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글씨가 엄청 깨알 같아졌죠. 많아졌죠. 그죠? 괜찮아요? 이거? 자, 여기 166에다 X라고 쓰시고요. 몇 단어쯤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으세요? 269단어예요. 단어 수 늘어났죠? 그다음 여기 제가 색깔로 표시했던 것들 전부 다 하나 빼고 워드마스터에 있는 단어로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하. 워드마스터 단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거보다 살짝 어려운 느낌이에요. 2학년, 3학년, 2학년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걸로 다 바꿔 놓습니다. 자, 어법이요. 어법. 이거 그냥 본문 봤던 건데라고 보는데 여기 allow 보이시죠? allow 밑에서 하나 둘 셋 여기 allow 보이시죠? 요게 여기 allow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킬러였습니다. 엄청 킬러였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교복 표지가 있는 내신 분석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거 꼭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말도 안 돼. 나 여태까지 나 중학교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사이언티스트 뒤에 measuring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식해서 skin conductivity를 measuring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어로 만들었는데 복수 주어니까 allow 복수 동사 맞는데 라고 생각해서 틀린다니까요. 이거 동명사 주어예요. 이게 그냥 애들이 이게 동명사 주어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절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감당 불가 수준 맞는데요? 일정 부분 감당 불가 수준이 맞다니까요. 대비가 그러니까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감당이 불가할 수도 있고 감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 화성고 영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감당 불가는 아니고 방학 때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다르며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잡으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학 학기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 뭐라고 아까 말했죠? 기본기 채우셔야 되고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선행학습이 중요한가요? 중요는 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뒷페이지에 있는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화성고가 어떻게 시험을 냈는지.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이죠. 거기에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하면 6개잖아요. 그중에 뭐 빼더라도 5개 정도는 풀어봐야 제대로 풀어보고 꼼꼼하게 이해해야 화성고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여기 별표 쳐주세요. 수행평가 40%예요. 어떤 학생은 2등급이었는데 수행평가로 1등급으로 올라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중간도 1등급, 기말도 1등급이었는데 이 학생은 수행평가 때문에 2등급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저희는 12월 27일부터 워드마스터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죠? 워드마스터 들어갑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단어 암기하는 게 다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요 나만의 노트에다가 계속 영작을 하게 시키고요. 그 영작한 걸 첨삭해 줍니다. 화성고 수행평가를 미리 계속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니까요. 별표 쳐놓으셨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단어 암기 끝이 아니에요. 그 단어 가지고 영작하는 거예요. 3월이 되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자료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면 학원에서 여기서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여기서 뽑아줄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월화는 우리가 배웠던 수업 내용 복습하고 변형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올립니다. 주 2회 수업 같이요. 그럼 수요일 날 영상을 듣고 목요일 금요일 날 그걸 복습한 다음에 토요일 날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니까요. 주 2회 구조, 주 2회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더 주고 막 공부를 더 시키겠지만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2 이상으로 푸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모든 자료를 표지부터 다 직접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뒤의 내용은 뭐 이 부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고 있고 화성고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 볼 수 있는 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와서 듣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듣고 있고요. 이 친구들 영어 잘하지만 아직 제 눈에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깨트려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고 방향 설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니까요. 혹시
27일까지 기다리시기가 좀 그러면 오늘이나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전 자료랑 다 챙겨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전화로. 24시간 질문 받습니다. 언제든 받고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를 너무나 사랑하고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거든요.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늘고요. 진단 대비 평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진단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게 7세트를 준비해서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그냥 한 번만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그 기숙사 들어가는 것까지 챙기면 방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매 자료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를 개별적으로 빨리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게 특별히 약하면 다른 과제를 다 빼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부터 해결해서 건드려 주니까 이게 수업은 수업인데 살짝 과외 같아요. 그룹 과외 느낌도 좀 있어요. 개별 과외 느낌도 좀 있고 하니까 이 3개월 안에 실력을 향상시킬 생각을 하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재미없죠. 그죠? 아저씨인데 뭐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수업하면 애들이 잘 웃고요. 열심히 잘 따라서 보고요. 컨텐츠도 마음에 들어하고 수업의 스타일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영어를 싫어하던 아이들, 영어가 조금 불편했던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 자신감 있어 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인데요. 좀 두서가 없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